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최근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요소수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건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원자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 중이며 여러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완화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소수 생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생산과 공급, 출고 명령을 내리고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정부의 매점 매석 단속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을 긴급하게 요소수 생산업체로 옮겼습니다. 이 요소수의 수급을 정부가 감독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 정부는 우선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 매석 단속 결과를 전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단속반 31개조 108명은 단속 첫날 전국 73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업체 한 곳의 매점 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 과정에서 또 다른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차량용 2,000톤, 산업용 1,000톤으로 이 가운데 차량용 700톤은 이번 주 안에 요소수 완제품으로 생산하고 나머지 물량도 곧 생산 공정에 투입합니다. 요소수 수급과 배분에 대한 개입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모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치가 발령되면 요소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때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마스크 품귀 현상 때 정부가 취한 조치 중 하나로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10톤을 급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소방차와 관련해서는 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3, 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량은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0대 학생 발병률도 급증해서 닷새 동안 1,500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65명으로 한 주 전보다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79%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한 주 동안 126명이 발생해 전주보다 40명 넘게 증가했는데 60대 이상이 97%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5주간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약 72%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불완전 접종자였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2,133명으로 한 주 새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최근 닷새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1,529명이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학교, PC방, 노래방, 코인 노래방 등이며 마스크 미착용자 그리고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발열 체크 미흡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는 101건으로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5%,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59%대입니다. 내년 2월쯤 국내에 도입하기로 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정부는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0만 4천 명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치료제를 도입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더 거칠 세금 징수 시기를 내년으로 미뤄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야당은 세금 밑장 빼기, 세금 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재난지원금을 구체화한 것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 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10조 원에서 15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올해 더 거칠 세금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 세금이 내년에 징수되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으로 징수해버리면 우선 국채를 갚고 지방 교부금으로 써야 해서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예산을 장난감처럼 주물럭거린다면서 세금 밑장 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니 세금 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노골적인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국 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여성 정책을 밝혔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의 건강 문제로 간호를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업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마감 시한인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 세계 반도체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명분은 반도체 시장의 투명성 확보. 오늘 새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마감 시한에 맞춰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정보와 재고, 판매량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고객 관련 정보는 계약상 공개가 불가능하다. 미 상무부와 협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고객과 신뢰 관계를 지키는 선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모습이지만 영업 기밀 제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국의 요구에 반발했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민감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도 기밀 정보 제출에 전 세계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산업별 자료 제출에 한정해 민감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일부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 향후 양국으로부터의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내일 새벽 미국과 장관급 회담을 갖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신호등이 꺼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빗길 도로에 교통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6분쯤 경기도 여주시 일대 전기 공급이 갑작스레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여주 일대 22개 지역 5만 2,800여 호에 오전 10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전으로 가정뿐 아니라 공장과 신호등 같은 공공설비에도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곳곳에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통행을 도왔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인터넷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면서 휴대전화 사용자와 은행, 관공서 등도 업무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정전으로 인해 여주시 관내에서 모두 10건의 엘리베이터 갇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소방서에서 직접 출동해 10명을 구조했고 3건은 자체 처리했는데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전은 여주시 소재 변전소 전력 설비에 이상이 생겨 한때 전력 공급이 차단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출석 전 김 씨에게 100억 원을 받아 토목건설업체 대표에게 건넨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난 조사에서 다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았지만 나 씨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2019년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가량을 받아 나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이익을 사유화하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혐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탈세 수법을 모방한 새로운 편법 증여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중견기업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여기에 콜 옵션을 부여해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콜옵션은 만기 전에 일정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주 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이 권리를 행사해 저렴하게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주가 급등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탈세 수법을 모방한 새로운 편법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와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와 미술품을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유용하고 동생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고액의 배당금을 받게 한 기업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업 이익을 사유화하고 편법으로 대물림까지 한 혐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공시 대상인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일삼으면서 코로나 디바이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불법 탈세 혐의를 조사해 최근 4년 동안 9조 원을 추징했다며 관련 조사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유엔 의사 등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으로 피해액이 16억 원이 넘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방 안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들추자 5만 원권 돈 뭉치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원 중 한 명이 살던 집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의 사기 조직 일당 14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해외 파병 군인, 유엔 의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SNS로 한국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말을 쓰는 등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뒤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나 퇴직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통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만 16억 7천여만 원입니다. 사기 일당은 이 돈을 다시 해외로 송금하거나 국내 생활비, 명품 구입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24명으로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신고를 꺼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SNS에서 외국인과 무분별하게 교제하는 걸 자제하고 돈을 꿔달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송금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와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 정체가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중환자 수 급증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마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7일의 독일 확진자 수는 15,513명. 검사 수가 적은 일요일인데도 확진자 수는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주 3만 7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1일 확진자가 나온 독일. 일주일간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기존 최고치 197.6명을 넘어서 201.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중환자 수가 곧 2배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도 중환자실에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환자 폭증은 그대로 의료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3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정체된 백신 접종률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입원 환자의 90%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접종자 3명 중 2명은 절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라면 백신 미접종자 전원이 감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Sofortige Impfpflicht. Mit allem, ohne Wenn und Aber. Mehr fällt mir dazu nicht ein. Das ist lange überfällig. Ja, anders kriegen wir die Nummer nicht in den Griff, dann waren 3 Jahre noch rum.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사조합은 학교 현장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전면 재개방하면서 2년 가까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해외여행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와 함께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미국 국경 개방의 의미는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닫아 걸었던 항공편과 육로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과 함께 사흘 내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을 경우 입국을 전면 허용한 겁니다. 개방 대상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공항은 물론 육지로 연결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2년 가까이 사실상 금지됐던 해외 여행길이 열리면서 공항에는 당장 가족과 지인을 찾는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So my nephew, my mum's first grandson, we haven't met him. He's just turned 1, so we're really excited. Haven't seen my brother and sister-in-law for 2 years. 실제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여행 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유럽과 남미 등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hen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 U.S. border will be opened, we saw a 600% increase. The flights today are full, of course, over the next few days. 코로나19 확산 직전이었던 2019년 미국을 찾은 해외 방문객들의 소비 규모는 우리 돈 5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여행객들이 급감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사라진 관련 일자리만도 1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편과 함께 자동차와 철도 등 육로는 물론 선박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을 엄격히 규제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레까지 전국의 가금 농장 등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메추리 2,000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AI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 겨울 충북에서 AI가 처음 나온 농가로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발병 농가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 처분을 해야 하지만 주변에 같은 종류의 가금 농장이 없어 추가 처분 대상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레 오전 11시까지 전국의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경 10km 이내를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방역대한 가금류 297만여 마리에 대해선 간이 검사할 계획입니다. 주변 10km 내의 닭, 오리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과 AI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축산농가 방역수칙 11종을 행정명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부를 매일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생석회를 뿌리는 등 자체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농촌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 수확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마저 입국이 끊기면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그동안 수확을 미뤄왔던 과수원.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겨우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햇빛을 보는 쪽을 들어서 올리면은 잘 떨어져요.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사과밭. 앞으로 2주 안에 수확하려면 하루에 10여 명의 일손이 필요한데 인력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초겨울 추위가 예보된 상황에서 사과가 얼기 전에 따야 해 이렇게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는 굉장히 노동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사과 같은 과실작물은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해 숙련도가 높아야 하는데 고령화로 농촌엔 젊은이들이 없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해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사람만 해도 일은 줄질 않아. 그러니까 그전에 10명 하던 거를 20명 가져야 돼. 자치단체들이 직접 동남아 등의 자매도시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기로 했지만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고령화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화되면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홍천에서 45인승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3명은 모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인도도 없는 농촌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45인승 통근버스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석 쪽 앞유리는 다 깨지고 범퍼 부근도 뜯겨 나갔습니다. 이 버스와 부딪힌 승용차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앞 범퍼부터 뒷문까지 모두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차량 파편들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고 나무들도 완전히 꺾여서 누워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는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습니다. 인근 리조트로 가던 통근버스와 건설공사장으로 가던 승용차가 맞부딪힌 겁니다. 승용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150도 정도 아마 충격 후에 돌은 거죠. 차까지 많이 찌그러졌죠. 그래서 2차로 뒤에 탔던 사람이 앞좌석까지 이렇게 가서 낑겨 있었으니까. 이 사고로 인해 두 차량에서 모두 1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버스에선 60대 운전기사를 비롯해 탑승자 15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3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정식 비자가 있었고 2명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나이는 각각 30대에서 50대 사이였고 국적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굴비진 비탈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면허가 없었던 외국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증시 훈풍에도 관망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6거래일 연속 천선에서 상승 마감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6포인트 상승한 2,962.46에 코스닥은 6.18포인트 오른 1,008.68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인프라 법안 통과의 영향으로 3대 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에도 기관의 사자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한전기술은 브라질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한다는 소식에 5% 상승했습니다. 또한 넷마블은 메타버스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며 오름세를 보였고 크래프톤은 자사게임이 내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며 5%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개인의 팔자에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고 카카오페이는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며 주가가 14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90전 내린 117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금도 내륙 대부분 지역은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과 영남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경기 남동부, 강원 중남부, 그리고 충북 북부와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5에서 20m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 산간,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8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